자, 두 번째 섹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와 윤석열의 닮은 점. 네, 이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코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체내 에너지 생성 그리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9가지 활력 원료가 건강한 활력으로 더 시너지를 내면서 여러분들께 멀티 활력을 드립니다. 멀티 활력 건강기능식품. 이거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코업. 몸에 좋은 뭐 무슨 사탕 이런 거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더불어 코업의 이런 완판 벌써 10차 완판 이벤트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코업 포털 사이트와 김용민닷컴에서 코업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업이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코업 먹으면서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고3 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활력 있게 일어나지 않던가요? 우리 고3 아드님. 예. 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래요. 지금 다툼의 주체가 기획재정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통합당입니다. 예, 사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한 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만 줄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안 된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난주에 총선에서 압승 정도가 아니라 뭐 압승이죠.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왜 이럴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앞서서 재난지원금을 도입해서 지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대전 등 9곳에서 정부와 별도로 전체 주민 또는 일부 계층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어요. 대구는 빠졌습니다. 이런 무심한 대구가 어떻게 시장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내 정부한테 돈 달라 이렇게 징징거렸던 대구 아닙니까? 돈을 받았더니 또 지급도 안 해. 이게 진짜 혼나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권영진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하여간 가장 순발력 있게 움직인 곳은 이재명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입니다.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일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네, 벌써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이건 결국 소득 하위 50% 이하를 말하는 건데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자는 다 준다 이런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전체 도민 가운데 소득 하위 50%인 그런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경남 고성군에서는요, 상위 50%가 못 받잖아요. 상위 5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고성군에 가면은 하위 50%는 경남도가, 상위 50%는 고성군이 이렇게 지급하는 양상인 것입니다. 자, 근데 경기도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서 30곳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남양주시는 소득 하위 70%한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30%는 못 준다는 거예요. 남양주시가. 상위 30%를 못 준다는 겁니다. 남양주시가. 네. 남양주시가 뭐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 남양주시가 말이죠. 가난하다고. 예. 참. 경기도 다 그런 건 아니고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시를 빼놓은 나머지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 하여간 31개 중에서 30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경기도지사가요.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뭐 열심히 그 권한을 행사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힘이 없어요. 그 각
그 시군의 어떤 이익과 혹은 주장이 충돌하면은 조정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군과 또 뜻을 함께해야 되는 건데 남양주시는 우리는 돈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양주시는 일단 뺐어요. 예, 그래서 소득 하위 70%만 10만 원씩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뭐 이런 그 통계가 나왔더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었어요. 63.1%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쿠키뉴스 한길리서치 조사인데, 근데 말이죠. 인천 경기 같은 경우 지난번에 60.2%였습니다. 호남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은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었는데 60.2%였는데 이번에 70%가 됐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되면은 그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로운 존재가 돼서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죠. 네. 동파리 쪽에 많이 사는 그런 이 모질이들. 모질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재명 도지사의 인천 경기. 인천은 뭐 또 다른 단체장이 있습니다만은 박남춘 시장이죠. 인천 경기에서 70%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열심히 도정을 살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 대통령에게 매우 이득이 되는 존재란 얘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재명 도지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갈라치기 했던 자들 심판받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어디 저 동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 여당 안에 있어요. 심판받을 겁니다. 예. 협력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해도 모자랄 판에 갈라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회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선행적으로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네, 김경수 도지사의 경남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박수를 보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먼저 지원해 주세요 이러지 않고 선행적으로 없는 살림, 빠듯한 살림 이렇게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서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아서 잘하잖아요. 네, 민주당 정부가 유능하다라는 걸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장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권영진이 여기에 비하면은 대조가 됩니까? 무능하고 징징대기만 하고 또 돈을 받았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권영진을 보면은 이거 바로 미래통합당의 실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권영진이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 수도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저도 보고 싶네요. 권영진 씨 대권에 꼭 나와주세요. 대권 후보가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 패배 원인은 오거돈 시장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그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이분은 반대를 했어요. 그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도대체.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질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관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관료적 사고에서는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은 참으로 황당하죠.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 관료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국민 위에만 군림할 뿐이지 국민들의 실생활을 지금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현금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상상을 감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번 부산 패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거돈 시장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했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장은 물론이고 16곳
부산 시내 구청장 중에 13명을 배출했습니다. 시의회도 총 47석 중에 41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부산 기초의회 16곳 중에 14곳에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압승이었어요. 2년 전에.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전체 득표율이 20대 국회보다 늘었다고는 하지만은 부산 당선자 수가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경기도는 어땠습니까? 경기도 이번 59석 가운데서 국회의원 선거 59석 가운데 51개 지역구를 가져왔습니다. 20대 총선보다도 의석이 11석이나 늘었어요. 수도권 민주당 100석 돌파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 선거구 253개 중에 경기도는 23.3%, 59개 의석입니다. 이 중에서 51석이 민주당 승리였다니까요. 아니, 일을 잘 못했으면 이런 의석을 주셨을까?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산이 원래 미래통합당의 미래통합당의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이죠. 부산시장을 민주당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성적이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 맡았을 때 잘해야 합니다. 오거돈 시장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밖에 못합니까? 상상력의 나라를 펼 수가 없는 겁니까? 이 시민들에게 현금 지원하는 거. 지금 시민들은 죽어갑니다. 근데 지금 기본소득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얘기할 때입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민생을 챙겨야지요. 뭐 하셨어 지금까지? 부산 패배의 원인은 오거돈 시장 미지근한 시정 운영 때문이다. 이런 지적 적지 않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2년 뒤 본인이 재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참. 자, 근데 지금 중앙정부도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문제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문제를 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기는커녕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을 지키라면서 미래통합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죠. 통합당은 여당이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정부, 즉 기획재정부는 추경 규모를 더 늘릴 수 없다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가 먼저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인데 청와대가 왜 이러죠? 김상조 실장 때문에 그런가? 사실 문제는 야당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이 뭐 대단하다고요. 추경을 포함한 예산 증액은 헌법상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어요.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만이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여당과 정부의 틈을 벌리는데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통합당이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황교안 씨가 총선 기간에 전 국민 50만 원 지원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은요. 그건 당론이 아니라 황교안 캠프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참. 아니 당시에 당대표가 황교안 아니었습니까? 황교안 스스로 이번 선거의 원톱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당론으로 알죠. 안 그렇습니까? 이 선거에서 지니까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홍준표가 김성태가 김무성이 표를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공약한다는 것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럼 없이. 여러분 이런 자들의 공약을 믿습니까? 안 믿죠. 네, 믿어서는 안 되죠. 이 자들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국민들이 거짓말인 줄 알고 속아주시는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당한테 무슨 표를 줘요. 이 불량정치 못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죠.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 지급액 축소와 차등 지급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구 전 국민 내가구 100만 원이 아니라 한 80만 원으로 낮추면은 그래도 총액은 똑같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방안. 그리고 일단 소득 하위 70%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안. 그래 놓고 나중에 정부를 더 설득해서 나머지 30%도 지급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정부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좀 답답합니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나서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강력한 명령만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죠. 관료들이 지들이 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또 위중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윤석열과 홍남기의 닮은 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검찰과 기획재정부의 닮은 꼴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검찰의 문제가 뭡니까? 조직 이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박근혜 집권 초기에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그 수사 때 우리는 환호를 보냈습니다. 검찰한테.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이건 또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게 검찰이 정의에 입각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겁니까? 범죄가 있으니 수사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대로 민주주의를 까부수며 검찰 조직의 권능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검찰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시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권력도 무력하게 만들려고 지금 대통령 주변을 털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하고의 뭔가 연관성,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대통령을 바로 보내겠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가 주변에다가 내가 박근혜도 구속시켰다. 문재인 구속 못 시킬 줄 아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쿠데타를 지금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고 있는 인간이에요. 이게 쿠데타지 꼭 뭐 무슨 탱크를 몰고 한강을 건너야만 쿠데타입니까? 검찰 조직 우선주의, 검찰 이기주의. 바로 지금 윤석열의 멘탈리티입니다. 기획재정부 다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말은 안 해도 정권이여 길어야 5년 아닙니까? 이러고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영원하리 이러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러면서 돈줄로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민주정부의 개혁이 적지 않게 저지당했습니다. 여당이 힘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기획재정부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2013년 여러분 무상보육 확대로 해서 정부가 지자체한테다가 예산을 떠넘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정부는 지방정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우리 보고 지금 당신들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또 안으라는 말이냐 이러면서 반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기하려고 했어요. 여야가.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주체가 바로 기획재정부였습니다. 이게 그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기하면은 기획재정부의 권능이 축소되거든요. 줄까 말까 이런 힘도 권력이란 말이죠. 그 권력이 법률로 사실상 강탈된단 말이죠. 지금 무상보육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그 공약 사항이기도 한 무상보육을 해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이걸 담당해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그래서 법률에 명기하려고 했더니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지방정부도 기획재정부 와서 결제받고 돈 타가라 이거죠. 기재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부처 이기주의였습니다. 2013년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2018년 또 어땠느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쏙 뺐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틀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했어요. 지방에다가 재정 권한을 나눠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겉으로는 뭐 민생이 어떻고 뭐 무슨 재정 건전성이 어떻고 이랬겠죠. 그러나 실은 자기들의 권능이 지방으로 분권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조직 이기주의 아닙니까? 모피아들의 조직 이기주의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경향신문 칼럼이었는데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좀 됐어요. 이 작년에 나온 칼럼이었는데 2019년 5월 2일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4개 교수단체들을 한자리에서 처음 만나 줬을 때 참석자들은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부를 심하게 질타했다.
큰 기대가 분노로 바뀌어 가던 사람들의 호소였다. 그러니까 교육개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은혜 부총리의 교육부가. 격한 말을 많이 들은 유은혜 부총리는 얼굴까지 붉어졌다. 부총리는 고충을 토로하다가 교육부보다 더 힘센 기획재정부를 탓하기도 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설치를 위한 예산을 800억 원에서 빵원으로 만들어버렸다. 800억 원에서 빵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와, 같은 부총리인 줄 알았더니 이 부총리 중에서도 급이 떨어지네요. 교육부총리가. 경제부총리보다도 못해요. 아니 어떻게 교육부가 마련한 800억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대놓고 유은혜 부총리 모욕 주는 거죠. 강사법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쥐꼬리만큼 배정했다. 교육 불평등이나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경제 관료들의 무지 때문인지 적폐 세력의 농간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정답은 기획재정부의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조직 이기주의예요. 예.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 아웃시켜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홍남기 부총리 아웃시키면 뭐합니까? 또 다른 기재부 출신이 그 자리에 앉으면 똑같을 텐데.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내쫓는다고 그 다음 자리에 윤석열하고 비슷한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그야말로 버무려진 사람.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봐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조직 이기주의를 다스려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180석, 190석을 이게 민주 진보 진영에 몰아주신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강력하게 리더십을 구사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정부와 여당 사이에 균열이 있을 때 장기화되면요. 정부가 무능하다는 얘기 또 나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난 이유가 이런 관료들에게 포위돼 가지고 이들의 조직 이기주의에 별다른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제부총리를 바꾸고 또 검찰총장을 바꾸고 이것에 앞서서 이들의 조직 이기주의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또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용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 9시에는 히히히 스토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